첫 번째는 쿠폰, 즉 혜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쿠폰으로 뿌리치지 못할 제안을 하라. 자, 존 케프스의 말입니다. 뭔가 사람들은 한정된 혜택을 제공할 때 물건을 구입하게 되더라는 거죠. 혜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격 할인의 경우에 정량제 할인이 있고 비율제 할인이 있어요. 정량제는요, 5만 원 할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양을 할인해 주는 것이고 비율제 할인은 50% 할인 이렇게 비율로 할인해 주는 겁니다. 자, 또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쿠폰 혜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렌터카의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노래방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강의 VOD 시청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 기법, 한정 제한, 리미트 기법입니다. 혜택은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제한, 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량을 제한하든지 시간을 제한하든지 공간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수량 제한과 할인 선물을 결합한 거예요. 선착순 100명까지 50% 할인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정해진 양을 이러한 혜택에 드린다. 이것은 강력한 구매 독촉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적 제한과 할인 선물이에요. 이번 주말까지만 기간이죠. 50% 할인 특가 아주 강력하죠. 자, 이번에는 자격 제한과 혜택을 연결해 볼게요. 수험생에게만 수험증 지참 시 50% 할인 특가,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공간 제한과 혜택입니다. 본 매장에서만 50% 할인. 자, 이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 단계적 가격 인상 전략이에요. 헬스장에서 1년 회원권을 모집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1차 모집 때는 36만 원, 2차 모집 때는 48만 원. 점점 단계적으로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렴할 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구매 독촉 효과예요. 저도 이래서 등록했어요. 자, 얼리보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강력한 방법인데요. 제가 네이밍한 게 불확실한 중단선이라는 기법입니다. 자, 이런 문구로 등장하죠. 가격은 예고 없이 인상됩니다. 재고 소진 시 판매를 종료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야 된다는 조급함이 들게 됩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미리 주고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많이 받아보셨죠? 오늘 주머니 속에 5만 원이 사라집니다. 장바구니에 몇만 원 쿠폰이 사라집니다. 미리 혜택을 주고 쓰지 않으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이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쇼핑하기에는 톡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홈쇼핑처럼 공동 구매를 통해서 단시간에 많은 양의 상품을 판매하는 기능입니다. 이 톡딜을 설정할 때도요. 자, 보시다시피 3일간 무료 배송이라든지 몇 프로 할인이라든지 이러한 한정 제한 기법을 활용하시면 더 많은 구매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옵션 제시예요. 옵션이라는 것은 선택권을 의미하죠. 구매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선택할 때는요. 타사 제품이 아닌 우리 제품을 선택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또는 우리 제품이 아닌 타사의 제품을 선택했을 때 무엇을 잃을 수 있는가?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옵션 제시예요. 또는 비포, 애프터도 가능하겠죠? 자, 비포, 비구매 옵션과 애프터, 구매 옵션의 격차가 클수록 결제가 잘 이루어집니다. 자, 다른 상품과 우리의 상품을 비교할 때는요. 기법이 있어요. 공평한 비교가 아니고요. 다른 상품의 약점과 우리 상품의 강점을 짝져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대조 효과가 등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상품이 비싸다. 그러면은 우리 상품의 합리적인 가격을 강조를 해야 되고요. 다른 상품이 약해요. 그러면은 우리 상품이 튼튼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비교 전략이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는 고객을 승자 그룹과 패자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물론 승자 그룹은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이고요. 패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이겠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2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재학 때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을 꾸준히 구독했고 한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에 구독한 친구는 성공했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 그룹과 패자 그룹을 보여주는 전략이죠. 자, 다음으로 어려운 선택지와 쉬운 선택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책 10권의 글쓰기 책을 읽고 하루에 한 편씩 연습하시겠어요? 아니면 90분짜리 글쓰기 특강을 들으시겠어요? 뒤쪽이 훨씬 더 쉽겠죠? 자, 노력이 덜 들어갑니다. 자, 또는 광고 홍보학과에서 4년 배우고 대형사에서 3년 근무하시겠어요? 마케팅 4주 과정을 들으시겠어요? 자, 뒤쪽이 시간을 절약해 주겠죠? 자, 60분에 100만 원짜리 고가 컨설팅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강의 후에 질의응답을 무료로 하시겠습니까? 뒤쪽이 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자, 이것이 바로 어려운 선택지와 쉬운 선택지를 동시에 들이미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가치 강화입니다. 즉,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가치 합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에 다 가격을 매기고 이것을 토탈해서 이러한 가격에 드린다. 이렇게 제시하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가격 분할입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을 잘게 쪼개서 부담 없이 제시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월 12만 원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자, 12만 원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자, 커피 한 잔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에 4천 원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자, 가격 분할과 가격 할인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35만 9천 원이야. 그러면은 60% 할인가인 14만 3,600원. 자, 이것을 다시 한번 8개월 할부로 하면 이 정도 17,950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처음에 가격인 35만 9천 원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고급 테크닉입니다. 가치 주입이에요. 자, 제가 3년 동안 1,000만 원 들여서 배운 세일즈 노하우를 단 하루 만에 5만 원에 알려드립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10년의 노하우, 시간적인 가치 주입. 1,000만 원 들여서 배운 거, 비용적인 가치 주입. 내가 깨달은 노하우, 노력적인 가치 주입이죠. 그럼으로써 이 상품을 구매하면 굉장히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매우 고급 테크닉입니다. 카테고리 상향 조정이라는 테크닉이에요. 예를 들면 롤렉스 시계는 시계 카테고리가 아니라 보석 카테고리에 넣음으로써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시원한 점포도요, 그냥 점포가 아니라 입을 수 있는 에어컨이다. 에어컨 카테고리에 넣음으로써 가치를 높이는 거고요. 아울렛 상품도 이렇게 백화점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제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 가치 예측입니다. 당장의 만족감이 아니라 두고두고 미래에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 10페이지짜리 책으로 어떠한 상품이든 팔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 한 달이면 수강료 2배 뽑고도 남고요. 한 번만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미래의 가치가 거의 무한하다는 거예요.